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날 3월 31일 오전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있는 검사도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한다는 SNS 활동을 하면서 반국가 세력 척결을 외쳐온 검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검사라고는 정유미 검사장과 박상용 검사 두 사람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대북 송금 수사 조작 검사로 내몰려서 검찰 여권으로부터 융단 폭격을 받고 있어도 검사 조직에서 어느 누구도 나서서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해주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법무부의 지시로 박 검사에 대한 위정교사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조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 검사가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지 뻔히 아는 검찰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박 검사 혼자서 지금 오롯이 검찰 악마화에 맞서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정유미 검사장이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박상용 화이팅을 외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남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가톤급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포렌식 본부장 박성우 검사입니다. 민노총과 정교조를 비롯한 반국가 세력 무려 79만 명을 증거를 토대로 CIA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검사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 신고하려면 아마도 업무 시간 이외에는 거의 매달렸을 것입니다. 이런 검사가 남아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보인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 검사는 그동안 극좌 성향의 주사파와 민주노총 그리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또 사법부 내의 일부 판사들까지 반민활동에 연루된 반국가 세력 79만 명을 증거를 토대로 CIA에 신고해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몰래 숨어시 한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판사들까지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그 열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9만 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인데 아마도 민노총과 정교조 이런 조직들을 모두 엮어서 신고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어마어마한 활동을 해왔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에서 업무가 중지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본명으로 대놓고 활동을 해왔으니까 감찰부에서 들이닥친 모양입니다. 박성우 검사가 직접 SNS에 이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포렌식 본부장 박성우입니다. 그동안 CIA를 비롯해 극좌 성향의 주사파, 민주노총,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그리고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까지 반민활동에 연루된 반국가 세력 약 79만 명을 증거를 토대로 신고해왔습니다. 2026년 3월 26일에는 서울중앙지검 감찰부에서 제 업무가 정지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 사실에 근거한 소식과 진실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지지자들과 소통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검사의 공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고 직무정지까지 위협받으며 페이스북 사용도 차단당한 상황입니다. 저는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제발 악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하루빨리 구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나라가 살아난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칠 각오입니다. 세계 평화와 미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영문어로도 번역해서 SNS에 함께 올렸습니다. 혹시 영문으로 보실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잠깐 올리겠습니다. 현직 검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면 좋은 방향이건 나쁜 방향이건 충분히 기사거리가 되고도 남는 그런 내용인데 이상하게 기득권 언론들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제를 한 것일까요? 알아서 통제를 당한 것일까요? 언론이 이제 완전히 길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란 작자는 수시로 언론을 단검질합니다.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팀에 노골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방송국으로부터는 즉각적인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책과 관련한 기사도 기사 제목을 콕 찍어서 SNS에 공유하면서 수정 내지 삭제를 요구합니다. 이래서야 겁이 나서 비판 기사를 쓸 놈들라도 내겠습니까? 이러니 언론은 알아서 기는 것이 다반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도 언론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벌써 정권 퇴진 이야기가 나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극히 일부 언론에서 환율 문제가 거론될 뿐
심각성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몰라도 하여튼 제대로 된 환율 기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국정조사만 해도 눈에 뻔히 보이는 조작질에도 언론들은 눈 감고 입 닫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화영 측 변호인 서민석이 내놓은 어설픈 녹취록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짜집기가 명백한 그런 녹취록을 마치 박상용 검사가 조작 수사한 것이 들통이라도 난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이신우 전 문화일보 논술고문이 한미일보 칼럼을 통해 이런 언론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이전 고문의 칼럼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비판에 이은 언론 비판입니다. 똑같이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 이 나라의 레거시 언론이다. 이들은 지금 중세 법정의 마녀 사냥 역사에 보듯 법정이 마녀라고 했으니까 이 여자는 마녀의 힘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런 판단은 내가 내린 것이 아니다. 라는 비굴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언론을 너무나도 적확하게 지적한 그런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비굴한 처사를 하면서도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작금의 기독권 언론들입니다. 이 고문은 이어서 이것이 부정선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벌어지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 형태와 이를 보도하는 레거시 언론의 진면목이다.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제도적 권위와 진실을 독점할 때 발생하는 폭력성과 그 권위에 편승한 관찰자의 무책임이 한국 사회를 덮고 있는 먹구름의 실체인 것이다. 중세 마녀 재판의 가장 큰 비극은 마녀라는 전제를 세워두고 그 전제에 맞춰 모든 증거와 정황을 짜맞추는 순환 논리에 있었다. 이 나라의 사법부가 특정 정치 세력이 가리키는 대로 내란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간다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법리적 근거들은 진실을 찾는 도구가 아니라 퇴기가 주름진 얼굴에 바르는 사구려 화장품과 무엇이 다른가? 언론이라고 다를 바 없다. 그들 역시 법원이 내란이라고 판결했으니 내란이 맞다거나 법원이 선거 부정이 없다고 판결했으니 선거 부정은 없다라고 복창하고 있을 따름이다. 사법부가 그랬대요? 라는 태도는 실체적 진실의 추구라는 언론 본연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서구 사회에서 마녀 사냥이라는 범죄 행위가 사라진 것은 재판관의 각성 때문이 아니다. 정말로 마녀가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진 언론을 포함한 이성의 목소리에 역사의 진보가 시작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이 법정이 마녀라 했으니 마녀다라는 그런 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이는 사법부가 폭력 정치의 하수인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할 언론이 빗나간 사법부를 정당화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신문의 날이라고 하면서 고작 싸구려 화장품 바겐세일이나 외쳤어야 되겠는가 라고 적고 있습니다. 참고로 4월 7일은 신문의 날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론의 역량이 이 정도이니 계도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팩트 전달은 그야말로 언론의 최소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한국 언론은 지금 팩트조차 외면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언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90%는 언론 책임이고 다행히 나라가 바로 선다면 언론부터 징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